삼성 바이오로직스 2026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5.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5.1%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7회전이고 PBR은 5.56으로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불투명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업계획입니다. 본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바이오대로 300번지 송도동 삼성 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를 둘러봤고요.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의 약자군요.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바이오 의약품의 위탁 생산 및 세포주 공정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제품이 95.6%, 서비스가 4.4%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은 유럽 소재 고객이 52%, 미국 소재 고객이 38%, 국내 8.2%, 기타 1.8%라고 하고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 하나가 Driven for Life로 되어 있네요. DFL, Driven이라는 게 뭐 회전이라는 게 아니고 이 삶을 전반적으로 둘러본다. 뭐 이런 얘기가 같네요.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 오가노이드, 위탁 개발, 위탁 생산, 의료, 원료 의약품, 위탁 생산 CMO, 이렇게 완전 의약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 주석 내용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 주 투자 주식 회계 처리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및 행정소송과 검찰 기소 등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차 조치에 대한 취소 소송은 확정되었으며 2차 조치에 대한 취소 소송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은 압수수색에 관련해서 임직원이 이 증거인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런 것은 그 월급쟁이 했던 그 직원들만 한마디로 계피를 받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도 좀 뭐 불투명합니다.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할 때 엘리엇의 이 합병 배율이 자기네들한테 손해라고 해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삼성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 외국 자본 엘리엇의 불만을 아마 아직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재용 씨의 지배 승계까지도 문제가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봐지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합병을 할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삼성 에피스 가치를 거의 뭐 1조 원인가 얼마를 갖다가 높게 평가해 가지고 그 합병 비율할 때 그 비율이 그 삼성물산이 유리하게 됐다. 제일모직이 더 가치가 있었던 걸로 보는데 원래 삼성의 그 원조는 제일모직에서 출발한 거라고 인식이 돼 있는데 어떤 그 삼성물산 주식을 이재용 씨가 더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위해서 그걸 회계 전문가들이 한 거기 때문에 저 같은 수준으로서는 그냥 쭉 읽어봐서 지금 제 기억만 해서 하는 겁니다만은 뭐 평가가 정당했다라고 하면 게임 끝난 거죠 뭐. 근데 그 지금에 와서 돌이켜 가지고 삼성 에피스하고 이제 완전히 분리되게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추적이 이제 더 이상 안 하기 어렵게 이제 이렇게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129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3.8% 감소했습니다. 하락했습니다. PBR은 그래도 7.56으로 681% 하락했네요. 어, 그 5% 이상 주주는 삼성물산이 43.06%, 삼성전자가 31.22%, 연금공단이 7.36%, 외국인이 요거 10%대입니다. JP모건, 모건스탠리, 홍콩상하이, 맥쿼리 등 많은 외국 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이 1조 2,57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8% 증가했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209억 원으로 26.2%가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플러스 0.5%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루풋률은 82.4%로 0.1% 하락했고요. 운영경비는 5,271억 원으로서 26.2%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수루풋 영업이익은 5,090억 원으로 25%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715억 6,200만 원이 영업이익이 적게 나왔는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회전율은 1.71 회전으로 예상이 되고 약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 증가 원인은 이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스루풋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재료 비율은 0.5% 증가했고 OE는 26%가 증가했음에도 영업이익이 25%나 증가했다. 그 원인이 무엇이오? 이는 1차 원인에서 결정적으로 매출 증가 원인 중 가격 인상이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가회계상으로도, 원가회계 원인 설명으로도 매출 원가가 더 증가했음에도 매출 이익이 25.4% 증가했음은 매출 단가 상승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판매관리비는 11.5% 감소했습니다.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앞서 셀트리온을 먼저 방송을 했는데, 셀트리온은 분기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하지 않죠. 제품과 제공품 합쳐서 1조 3,485억 원, 연초 재고보다 1,15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이 20%, 26%인데 재고 증가는 9%가 됐다. 뭐 증가한 거율이 더 낮은 것은 나름대로 바람직합니다만은 줄이 마이너스가 됐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셀트리온은 마이너스를 시켰죠. 이익이 왕창 났고요. 비성분 분석 내용입니다. 1A 재고자산의 변동 마이너스 1279억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의 사용에 그 다음에 계약이행원가라는 게 있네요. 요거는 제가 또 학습을 안 했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로만 합니다.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493억 원으로서 1.7% 하락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26.2%가 증가했고요.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993억 원을 뺀 4,278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재료 비율이 38.3%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원재료 가격이 변동이 없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변동 검증, 증가맥을 검증하면은 차이가 120억 원 나오는데, 이 갭을 합리적으로 추적할 단서는 찾지를 못했어요. 매년 똑같이 이렇게 된다면 뭔가 있는데 재고자산 명세를 가지고는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수사관이라면은 수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요즘 뭐 추리 영화 뭐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거를 하는데, 뭐 뛰어난 천재 IQ 뭐 얼마가 뭐 어떻게 찾아내는 거 보면은 대단한데, 저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요. IQ 뭐 두 자리 간신히 넘긴 수준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PQ총 제조 비용의 그 갭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맞춰져 있어요.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842억 원이 나갔는데 재고는 649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럼 191억 원의 현금을 어디다가 썼느냐, 어, 착복했느냐라고 물으면은, 이 사람아 그런 게 아니고 191억 원이 평가 손실이라네. 그러냐? 근데 작년에는 이게 또 4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그냥 단수 차이야, 단수 차이. 예, 단수 차이가 100만 원이면 몰라도 이게 400만 원이면 그래도 뭔가 좀 불투명한 거 아니요? 뭐 말이 많어. 뭐 우리가 그럴 만한 회사냐? 제가 소설을 쓰네요. 원가 회계 영업이익 차이 715억 원은 재고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검증이 됩니다. 주요 운영 경비입니다. 인건비가 1,902억 원으로 12.9%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5,455명으로 444명. 우리나라는 죽을 사자가 나오면 좀 안 좋은데 죽을 사자가 3개가 나와 버리네요. 어쨌든 평균 임금은 1억 3,950만 원, 3.7% 상승인데, 노동 생산성은 11.8% 상승했는데 노동 분배율은 10.2% 거꾸로 내려갔습니다. 삼성전자처럼 불만을 낼까요? 스트라이크 일으킬까요? 하도 연초부터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뭐 이런 애들이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행위들을 해가지고, 노동부 장관이라는 친구는 눈만 껌뻑껌뻑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뭐 넘어가긴 넘어갔습니다만은 영 그 찜찜한 기분을 아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유틸리티비, 삼성 계열에서는 그 에너지 쓰는 것들을 다 유틸리티비로 표현을 통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89억 원으로 7.1% 증가했고, 지급수수료 19.4% 감소했고, 소모품비 21.5%가 증가했습니다. 지급수수료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영업활동이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닌가?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스루프율도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순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워낙 그 팹이라고 그러나요? 공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총자산 회전율은 0.11, 연간 하더라도 0.44니까 제조업, 일반 제조업은 조립산업 기준에서는 1이 좀 넘어야 되는, 1이 1 가까이 나오는 게 바람직한데, 캐파는 널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영업구매 평가지표로서 매출채권 수금 속도 2.2회전 3개월에 나름 열심히 수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좀 늦네요. 3개월에 한 번 줬으니까 어, 좀 돈을 빨리 줘야 될 것 같은데, 현금 버퍼율은 뭐 충분합니다. 68.7%, 50% 정도가 안정성인데, 현금성 자산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지금 기억나서 그런데, 셀트리온은 145%나 널널히 가지고 있죠. 어, 두퐁 ROI 자본 회수율 6.5%로 1% 상승했습니다. 자,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하락했기 때문에 투명회계 가정을 하고, 이것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개통도 전혀
공개해 줄 마음이 없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원재료 가격 대해선 뭐라고 바라바라 말아 썼습니다. 그러나 안 알려주겠다는 뜻이고요. 제품 가격 추이, 이거는 읽어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하게 될 제품의 판매 가격은 고객사와의 계약에 따라 결정된 최초 판매 가격에 매년 공시되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비율에 따라 조정되거나 계약에서 정한 고정 비율만큼 상승하는 등 계약 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못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B2B 거래이므로 B2C 같이 알려준들 못하냐는 소리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자꾸 소비자 주권이라는 용어를 제가 좀 만들어지게 되네요. 어쨌든 제가 그 투명회계 과정을 입증을 시켜드리고 싶어도 사양하니까 제가 친절한 금자씨가 되고 싶은데 불친절한 금자씨가 되게 만드네요. 흐름 재무제표입니다.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7,507억 원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조 757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습니다. 최종 3,301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67억 9,200만 원이 갔습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10.4%로 줄었고요. 아직까지 배당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입자본 성장률 2.22로서 0.1포인트 상승했고 이익잉여금률 157.1%로 143.6%에서 7이니까 한 15% 정도 14%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기에 그 종속기업을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메리카 119억 원 가지고 있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주가 3조 2,651원 가지고 있는데 요것은 1분기 게 아니고 전년도 1분기 겁니다. 올해는 그게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비유동자산의 어떤 투자액은 종속기업 투자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좀 해보고 싶어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 그 비상장 회사인데 거기 회사 개요를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종속기업명 2025년 1분기에는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3조 2,651억 원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1일 삼성 에피스 홀딩스로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에피스 현재 장부 가격은 3조 3,474억 원으로 822억 원이 그 에피스 홀딩스가 가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종속기업명이 또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조 3천억에서 삼성 에피스 가격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3조 2,651억 원. 그런데 삼성 바이오 에픽스 장부 가격을 보면은 자기네들은 3조 8,355억 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장부상으로는 연결을 하면 다 더하면은 맞겠죠. 맞는데 개별로 보면은 자기네들 장부 가치가 이만큼 됐다고 또 에피스 홀딩스도 이렇게 되는데 연결이 저는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 개별에서도 그 종속기업에 대한 가치가 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개별만 해도 되는데 연결은 다소 뭐 하겠다는 뜻인지 저는 아직도 제 수준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2025년도 장부 가격은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많은데
그거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그 금액은 뭐 한 200억 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차이가 822 억이니까 '싸게 넘겨받았다.' 뭐 이런 생각도 그냥 뜬금없이 해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1 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경비 1 더하기 300% 해서 그 스루펀율로 나누면은 5조 284억 원을 할 것 같습니다.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도 1 더하기 300% 해서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년에도 똑같이 예측을 했는데 그러면 결과가 어떻겠느냐가 비교해 볼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했다면 3조 9,980억 원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결산 금액은 4조 5,569억 원으로서 12.3% 차이가 납니다. 이러면은 그 미아리 고개에서 그 좌판 깔고 그 제가 점쟁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26년도에는 조금 더 높게 예측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손익분기점을 한번 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올해는 6.1월에 손익분기점이 다가옵니다. 전년도도 6.1월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6월 달이 되자마자 손익분기점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반기 동안 판 거는 다 남는 돈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제조업의 손익분기점 BP 브릭 이븐 포인트가 6.1개월 만에 도달한다면 획기적인 수준인데 어, 삼성바이오 아니 저기 셀트리온도 올해 약간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완제품 브랜드 제약회사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높은 CDMO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액션 프레는 320%좀 올려보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조 2,799억 원 하는 거로. 근데 계약은 요것이 뭐 바이오 의약품 뭐 10g에 525만 원 한다. 비싼 거니까. 아니면 100g이라고 얘기하든지요. 우리가 주사 맞을 때 뭐 1cc 뭐 이 정도 맞는 거니까 2cc. 그러면은 220만 원 남습니다. 근데 그 재고 회전율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555만 원에 판매된다고 한다면은 운영 경비가 좀 1% 증가하더라도 249만 3천 원, 거의 250만 원, 한 30만 원 이익이 뛸 겁니다. 원가 회계로는 또 320% 생산과 가공비를 증가시켜서 제조 원가를 생각해 보고 또 재고가 감소했을 때와 재고가 증가했을 때 각각의 매출 원가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재고가 감소할 때는 매출 원가가 증가해 버리고요. 총 제조 비용보다 재고가 증가할 때는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 원가가 감소하는 이렇게 혼란을 주는 게 원가 회계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감소할 때는 판매 단가가 580만 원에 팔아야 되고요. 재고가 감소할 때는 556만 원에 팔아야 돼 동일한 목표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영업이익은 300%만 얻겠다는 데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진리가 있을 수 없으므로 어, 가격을 제시하는데 약간 부풀려서 얘기할 거예요. 재료비, 가공비, 판매관리비, 그 다음에 마진 해가지고 577만 원에 팔아야 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무슨 경쟁자가 와가지고 당신네들 그거 폭리야. 525만 원에도 충분히 남는데 무슨 얘기요? 그래가지고 그 거래처에서 한 50만 원을 깎아버렸어요. 525만 원. 그래도 남긴 남는 거거든요. 속으로는 좋다. 그래도 가보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555만 원에 판대면은 한 180만 원 남는 거로 영업이익도 조금 증가하는 거고요.
다시 비교를 해보면은 525만 원에 팔 때 스르폿은 220만 원 남는데 재고 감소하면은 원가 회계에는 170만 원, 40만 원, 47만 원 적게 이익이 나고, 재고가 증가해도 요것은 적게 그 영업이익이 200만 원 납니다만은 원가 회계 스르폿보다는 한 20만 원 적습니다. 추가 판매를 했다, 또 생산을 안 하고 재고만 감소시키는 거로 했을 때는 그 차이는 크게 드러나 버립니다. 그 원가 회계는 재고가, 원가 매출 원가 산식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제 유효성이 이제는 없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자는 게, 이게 지금 그 스루프 회계 방송을 하는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자, 원가 회계가 없어지는 때가 언젠지 모르겠지만은 제 살아생전에는 아마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그 끝없이 제가 그 힘이 있는 한은, 목소리에 에너지가 있는 한은 치매도 안 걸릴 겸 해서 계속 분석해 가지고 그 스루프 회계로 이 세상이 개혁이 돼야 된다. 어떨 때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싶은 생각이 있긴 있는데 그런 세력적인 힘이 없고요. 필요할 때는 쿠데타가 필요하긴 합니다. 바이오 제품 쪽에서 이 덤핑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매출액 불변이라는 극단 상황에서는 생산을 감소시켜 가지고 재고를 줄이면은 거꾸로 이익이 더 난다. 요거를 좀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산식을 만들어 가지고 쭉 계산을 해본 겁니다. 제가 실제 해 봐야 되니까. 어 뭐 이익이 난다 하더라도 이 재고 감소가 됐는데, 재고 감소면은 영업이익이 내려간다고 그랬는데 왜 재고 감소시켰는데 왜 영업이익이 재고 증가 때보다 왜 영업이익이 증가했느냐? 뭐 이런 질문을 누가 던질 수 있거든요. 그 경우는 매출액 불변일 경우에 그렇다. 불변일 경우 생산을 감소한다면은 이 쓸데없는 돈을 안 쓰니까 이익이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우리 개인이나 국가 재정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간 수입이 국민연금 분이 받는 게 전혀 다른 수입이 없다. 그런데 물가는 왕창 올랐잖아요. 아니 그 목욕탕에 가려도 만 원이 12,000원으로 졸지에 그 20%가 올라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소비 억제를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살기 위해서. 아니면은 비용 낭비가 되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수가 널널이 들어오니까는 흥청망청 쓰자는 건데, 흥청망청 쓸 게 아니고 국가 부채 갚을 부채부터 갚을 생각을 해야지 쓸 생각부터 하고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개인 낭비에서 그 저기 그 예? 돈 들어왔다고 노래방 가고 술집 가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짓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손익분기점이 6월 달이니까 그때 이후로는 좀 싸게 팔아도, 덤핑은 손익분기점 넘긴 다음에, 그러니까 덤핑이라는 게 아니고 할인 이런 거, 그런 거는 그 뭐 더 비싸게 받으면 항상 이 기업은 뭐 할인해 줄 필요가 없을 때는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하의 자료들은 템플릿 자료로 필요하시면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졸작이고요. 제조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회계 찾자라고 글로벌 금융 세력인 로스차일드 여사가 한 말씀만 해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구테타가 아니고 실제 실권자가 이 경제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ESG도 강제하는 여잔데, ESG를 강제하는 여잔데 회계까지 강제 못하겠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 이 여자분이 그 원가 세계를 아직 몰라 가지고
자기네들은 금융업이니까 원가 회계를 알 필요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에, 참 세상이 좀 변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어,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에 더 이상 소품종 대량 시대의 원가 회계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원가 회계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안 어울린다. 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